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고기가 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다. 되게 복잡하지만 비용을 들이고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작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치를 좀 받아서 이 고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 사실 생산부터 가공, 도축자,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 이분들이 고기에 하는 노력,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고기 읽는 여자 김은입니다. 저는 축산신문이라는 신문사에서 14년간 근무를 했고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라고 등급 판정 업무와 이력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고객 홍보처장으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에른 식육학교에서 학생들도 강의하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도 물론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축산업계 한돈협회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대외 협력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이에른 식육학교가 어떤 곳인지? 우선은 바이에른 식육학교는 말 그대로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100년이 된 식육학교인데, 저희 대표님이 독일에 마이스터를 따러 가셨다가 학습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한국 분교를 세계 최초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교에서 저희 대표님이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육가공 실습도 하지만 사실 육가공은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약간 도제화, 그러니까 직업훈련이 좀 가능한 곳입니다. 네네. 고기 읽는 여자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고기 읽는 여자라고 하면 좀 생소하기는 하실 텐데요. 제가 축평원에 있을 때 기자들이라든지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축평원에서 할 수 없는 대답들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 할 때 유통 비용이 너무 과다로 되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고기가 상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게 법률로서도 있고, 그리고 유통 비용은 비율로서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답은 해줄 수가 있어요, 기관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숨은 뜻 있잖아요. 유통 비용이 이 정도면 그게 높지 않다라는 설명, 그리고 고기의 온도 관리라든지 고기 부위에 대한 설명, 소고기나 돼지고기 보면 1+ 등급, 1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특상 등급,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해서 붙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력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 나름대로는 가장 손쉽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 약간 업무 번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특히나 일반 소비자한테 고기를 잘 설명해주고 읽어준다면 제 역할은 또 거기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좀 쓰기 시작했습니다. 식육과 관련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들이 혹시 없어요? 사실 레시피 상에서 고기에 핏물을 빼고 갈비찜을 만들고 수육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닭도리탕도 우유에 담궈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사실은 30년 전에는 그게 맞았던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콜드체인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고기에서 냄새도 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혈액들이 고이면서 굉장히 어떤 불쾌감이 생기는 그게 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30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밸류 체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냉장으로 배달이 돼서 소비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등갈비나 갈비찜 하실 때 꼭 물에 담그거든요. 핏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혈색소가 빠지는 거고요. 수용성 단백질도 녹아요. 물론 고기를 단백질 때문에 먹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맛에 있어서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안 해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사실 고기 품질이 정말 안 좋은 거지,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있고, 돼지 삼겹살의 지방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었지만 돼지의 지방은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삼겹살 한 판을 이렇게 자르다 보면 그 지방이 좀 많은 부분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삼겹이 이쁘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방이 거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지방이 너무 좀 나쁘게 생각하는 자극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시식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식하기 전에는 지방 많은 걸 안 좋아하세요. 근데 막상 시식을 하잖아요? 그럼 지방 많은 걸 맛있다고 하세요. 혀끝에서 느끼는 거는 삼겹살 지방에서 오는 그 풍미와 고소함을 못 잊는 거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비빔밥 해 드신 거랑 삼겹살 집에서 볶음밥 하신 거랑 정말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지방이 주는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물성 지방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삼겹살의 지방이 물론 그걸 기사로 쓰신 분도 어떤 그날의 상황은 지방이 너무 많았기는 하죠. 그건 진짜 한 사람의 실수인데, 우리 산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기사가 나온 건 좀 되게 많이 잘못된 거다. 그 업체 하나 때문에 어떤 산업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너무 싫고, 동물성 지방을 가진 어떤 고기에 대한 건 오해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틀 동안 겪었던 일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사건이나 뭐 기사가 있습니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좀 뿌듯했었던 게 있다면, 제가 곱창을 되게 좋아하는데 곱창이 생산되는 현장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뜨거운 그 고기들, 부산물들이 그 마대자루에 그냥 나와서 이동하는 걸 보면서, 부산물이긴 하지만 고기인데 너무나 어떤 홀대를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그게 위생 품질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산물을 좀 고기처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사를 많이 썼었고, 해외에서 부산물은 사실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 라인으로 가지만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패킹하는 걸로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정말 해외에 가서 부산물에 대한 거를 그렇게 열심히 쓸 필요는 없었는데, 부산물 관리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정내장이랑 그 백내장 분리 작업, 이런 것들을 기사로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좀 반영이 돼서 부산물 위생 매뉴얼이 그때 나왔고, 식약처에서, 물론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부산물들이 온도가 뜨거우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제빙기를 모든 도축장에 주는 사업이 그때 시작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물이 뭐 냄새가 나고 어떤 위생이 불량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기자 생활할 때 그게 제 나름대로는 좀 뿌듯하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도 부산물이 어떤 식품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지금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네. 해외 선진 이런 견학도 많이 다니셨을까요? 사실 해외 도축장의 경험은 굉장히 충격이 컸었죠. 어쨌든 시간당 650마리 정도가 이렇게 하는 그런 가공 과정은 아무리 동물이지만 사실 공장을 방불케 했고요. 그리고 해외 도축장은 우리나라 도축장하고 달리 수출 작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반도체가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돼지의 품질도 스펙이 굉장히 균일화돼 있었고, 그분들은 물론 우리랑 좀 다른 환경이긴 해요. 유럽은 전기세, 물, 이런 오폐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돼지의 품질은 굉장히 어떤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급냉 터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갖추고 있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육류연구소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류연구소보다는 생산이라든지 이런 사료 이쪽으로 어떤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해외는 돈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돈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 중에 약간 방열의 어떤 시간, 예를 들면 심보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시간, 이런 계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돼 있어서 최소한 육류연구소라는 거가 있어서 우리나라 작업장에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뿐만 아니라 그 도축장, 작업장 계신 분들이 해외로 많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거든요. 해외 작업장의 어떤 특징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준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하는 작업장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많이 변했어요. 그때보다. 네. 여전히 현재도 도축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은, 이 도축장이 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누구에게나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작업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도축장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그리고 부산물의 온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런 작업장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한들 처음 본 소비자나 일반인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공간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부엌 있잖아요. 우리 주방에서 쓰는 그 하수구에 있는 미생물 수치보다 훨씬 낮아요. 그분들은 하루에 도축을 하고 나서는 항상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혈액이라든지 부산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끈끈하거나 미생물 발생이 나면 부패되거나 이런 냄새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청결하고 위생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습도가 높고 이러니까 이거를 위생적으로 아무리 해도 일반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고, 또 그분들이 연간 그 수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도로 한 1, 2억 써도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믿고 해도 된다. 왜냐면 그 안에 수의사도 있고 지자체에서 위생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축장이나 가공장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이나 혐오시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형 근무 당시 홍보 관련해서 표창 수상도 하셨어요. 네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그 홍보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서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홍보가 더 쉬워졌어요. 오프라인에서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메타버스로 홍보관도 만들고 방송 출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있는 분들이, 품질평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에 제안을 해서 출연을 하고, 아직 개봉은 못했지만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홍연이나 뭐 김용명, 탁재훈 뭐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기획안까지 다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대본도 저희가 다 직접 쓰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기관의 홍보 담당자지만 거의 에이전시처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에 그때 저희가 내려간 지 꽤 오래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농림부 내에서도 저희 기관을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광고, 아파트 광고를 다 했어요.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우리 회사의 직원 자녀들조차 이 기관명에 대해서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회사다, 아빠 회사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농림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수상하는 국무총리상 수상을 기관에서 표창을 받았죠. 네. 국내 식육 소비 트렌드는 좀 지금 예전에 제가 이렇게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품질 쪽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품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버크셔라든지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이런 단어를 우리 업계만 쓰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저희 업계도 그런 말을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99%가 삼원 교접종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지금은 혀끝에 그 예민함 있죠. 그런 것들이 확실히 나타나서 듀록의 어떤 풍미, 뭐 버크셔의 풍미,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추구미라고, 고기도 예전에 주는 것만 먹지 않고 좀 공부해서 먹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고기하고 왜 곁들여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품종 공부했고요. 그리고 흑돼지 시식회도 갔었던 이유가 흑돼지를 조금 비슷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체구가 작은 뭐 돼지고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분들이 생산 일수 그리고 숙성 일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요번에 또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맛에 의해서 저희가 말하는 엔드 유저, 완전 소비자가 아니라 식당이나 유통 채널에서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우리가 원물에 대한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다양성 그리고 취향 이런 것들이 고기에 드디어 생겨난 것 같아서, 식육 트렌드는 느리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감성대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품질이 나쁘다, 뭐 아니면은 뭐 아시다시피 아질산염 뭐 이런 거 있는데, 아질산염이 육색 그 소시지에 예쁜 것도 하지만 항염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아질산염이 빠지면 안 돼. 근데 정말 소량이거든요. 그거는 좀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가공육을 먹고 암에 대한 발생이 늘었다고 하는데, 가공육만 드셨을까요, 그분들이? 뭔가 몸에 자극이 되는 것들을 이런 거를 했을 텐데, 그걸 단순하게 적색육과 가공육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식육직접 판매 가공업이라는 게 2013년도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정육점에 있는 사장님들이 직접 만든 돈가스나 떡갈비 이런 걸 드시면 고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거의 고기와 다름이 없는 걸 드시는 거예요. 돼지고기, 돈육 함량이 높은 거를 드셔야 고기와 비슷한 건데,
전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고기 맛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뭐 동물성 식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빈약한 부분이 있죠. 지금 사실 저희 학교에서 만든 소세지만 해도 97%? 8% 거의 고기로 이루어지고 뭐 소금이라든지 설탕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맛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햄 소세지들이 아마 시중에 많이 나오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 왜냐면 어른들은 햄 소세지를 잘 안 먹거든요. 저희 제품들도 그런 건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첨가제를 많이 안 쓰는 걸로 하고 있고 이런 오해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육가공품들을 입으로만 소개하잖아요. 거의 다 저희 레스토랑에 다 모셔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먹어보면 기존에 먹었던 햄소세지를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산업의 어떤 대중성, 일반적인 대중을 위해서 육함량을 올리는 그런 기준들이 높이면 어쨌든 원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원물이 비싼 거잖아요. 비싼 걸 가지고 싸게 만드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물을 가장 많이 살려서 하는 육가공품들이 지금 많이 사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드셔보시면 아, 우리나라 육가공품은 진짜 맛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만든 육가공품을 드셔보셨을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이 오해하지만 아질산염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성분들은 정말 최소화한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사실 대학원 들어갈 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고 장학금도 주셨어요. 근데 저 개인을 위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라 제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단순하게 저 개인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 사실 생산부터 가공, 도축자,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 이분들이 고기에 하는 노력,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식, 양식, 중식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이태리안 요리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제가 웃긴 건 요리를 하면서 고기를 알았어요. 고기를 알고 요리를 한 게 아니라 고기는 원물이 비싸니까 그 조리하시는 분도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왜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고기를 뭐 많이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과학적 책들이 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 이게 비싼 거잖아요. 고기가 오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다. 되게 복잡하지만 비용을 들이고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 작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치를 좀 받아서 어떤 산업의 질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소박하지만 또 원대한 꿈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